오늘 공연이 저희 국제음악제 첫 번째 공연이에요. 아시겠지만 오늘 공연으로 저희 국제음악제를 열게 되었어요. 이 공연에 제가 참여하게 되는 것도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름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이에요.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국제음악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다른 시티 콘서트라는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아주 저희의 시그니처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국제음악제나 기존의 클래식 음악을 주제로 하는 음악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연주자들이 와서 성황리에 끝나죠.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통영 국제음악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관령도 있고 여러 음악제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보면은 저희 음악인들이 갔을 때 항상 별빛으로 느끼던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속초 국제음악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그 국제음악제를 통해서 속초의 음악 시장이 발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음악가라든지 아니면 청중들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 올림픽 같은 것처럼 여기서 국제음악제들이 유명 아티스트들이 막 모이면 전국에 있는 클래식 예술가들이 그쪽으로 다 갔다가 음악제가 끝나면 전부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결국 그곳에 남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음악제들을 보면서. 근데 저희 여기 대전국제음악제는 일단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제고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들이 지역 연주자들이 꾸미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음악제를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지역 음악가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공연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의 인프라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총감독님께서 굉장히 저희 대전의 음악계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이거에 더불어서 이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떤 그 클래식 역사나 음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학구적으로 공부하고 아니면은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이나 작곡가들을 좀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한번 커보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연주자들도 그렇고 오늘 출연하는 8명의 연주자들도 그렇고 와주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1시간 남짓한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들려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비엔나 하면은 저희 클래식의 중심지잖아요. 영화로 하면 헐리우드 같은 그런 느낌인데 비엔나가 2번의 전성기를 거쳤어요. 그걸 저희는 이제 제1 빈아크라고 부르고 그리고 두 번째 전성기 제2 빈아크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전성기라고 하면은 저희가 클래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곡가라고 하면은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있잖아요. 그게 제1 빈아크의 주요 인물들이었어요. 그리고 제2 빈아크는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쉔베르크, 베베른, 베르그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되었던 그 제1 빈아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양새가 핸드폰 같은 거가 처음에 나와서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처음 핸드폰 나왔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거의 다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멋있어져야 되니까 점점 멋있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거기 그 액정이 가로로 돌아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열렸던 것들이 밑으로 내리면서 열리고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때 어떠한 제품이 하나가 딱 나와서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이제 아이템이죠. 그래서 저희가 멋을 계속 추구하고 그걸 계속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 그 모든 게 빠지는 어느 순간이 와요. 그게 이제 시대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 시대를 저희는 고전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바로크 시대 같은 경우는 신을 나타내야 했었고 그리고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로 음악을 작곡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섬기는 신이 조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멋있게, 더 멋있게 그리고 옆에 나라에 있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멋있게 하는 거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바흐 같은 작곡가가 그 음악적인 기술을 정말 총망라해서 끝도 없이 가다가 결국 그의 아들이 여기에 이제 힘듦을 느껴서 이제 우리 조금 가벼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시작이 된 게 이제 고전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 시대의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그냥 좋아요. 그래서 귀족들이 굉장히 사랑이 있고, 그래서 많은 후원들로 이루어졌던, 가장 왕성하게 후원이 이루어졌던 시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면서 이제 하이든 같은 작곡가들이 발전시켰고,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해지면 결국 또 다른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베토벤이 이 클래식 시대에서 이제 만남으로써 정말 끝까지 극으로 치달으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는 이제 슈베르트 같은 작곡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전 시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낭만 시대로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이제 내가 스스로 티켓을 사서 공연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의 입맛에 맞추는 음악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저를 후원하는 사람한테 잘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에 맞는 음악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엄청나게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프랑스, 이태리, 러시아, 저희 너무 잘 알고 있는 차이콥스키 이런 작곡가들을 통해서 음악이 굉장히 멋있어집니다. 또 이렇게 멋있어지니까 뭔가 변화가 한번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를 이끈 사람들이 이제 제2 빈악가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음악을 응용해서 너무 퍼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탈피해서 새로운 세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2 빈악가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조성이 없는 음악, 약간 듣기 힘든 음악이에요. 귀신 나올 것 같은 음악들. 그런 음악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 이후에는 거의 모든 작곡가가 그 흐름을 따라가요. 그래서 비엔나가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1부 때 이제 들을 음악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 음악이 최전성기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음악이에요. 하이든의 현악사중주곡인데, 이 현악사중주를 만드는 그 시기에 하이든의 작품을 보고 거의 모든 고전 음악 작곡가들이 모자라서 가능하고요. 베토벤 같은 경우는 성격이 별로 안 좋기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베토벤도 하이든의 음악을 현악사중주를 듣고 나도 저 정도의 완성도를 갖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고 하이든한테 심지어 조언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하는 걸 싫어했어요. 자기의 이고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런 사람도 하이든을 쫓아서 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작품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곡은 안톤 데레벤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조 음악으로 가는 시기에 있었던 굉장한 작곡가인데, 그 바로 전에 이 낭만주의의 그 아름다움을 아직 버리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들을 만한 현대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르는 굉장히 이제 감성적이고 이런 사람이어서 이 음악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랑을 표현한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현대 음악이죠. 우리가 20세기잖아요. 하지만 아직은 들어줄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제 무조 음악은 이제 2부 때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연주할 디 에클레 파르테 보시겠습니다. 박수. 굉장히 많이 붙잖아요. 어디 도서관 로비에서도 볼 수 있고 어디도 볼 수 있고 어디도 볼 수 있어요. 가장 가성비 있는 장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4명이면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이제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음악 역사의 입장에서는 현악사중주고 작곡가들한테 약간 어떤 저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 논문을 쓰잖아요. 약간 그런
이렇게 무게가 있는 장르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보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빼버리면 썰렁해질 수도 있고 가장 완벽한 구성의 편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주자 하나하나가 정말 아주 작은 소리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현악사중주 연주를 한번 준비를 하려면 오케스트라고 4번, 5번 이걸 한다고 하면 현악사중주는 정말 그거의 10배 이상의 연습을 해야만 저희가 듣고 즐길 수 있을 만한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악사중주단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물론 저도 현악사중주를 지금 하고 있지만 연주를 하겠지만 대전에 이런 디에플렉 퀄텟이라는 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주자들을 모셔서 현악사중주를 해주세요 할 수가 없거든요. 현악사중주는. 그래서 선생님들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앞으로도 좀 개인적인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해서 바이올린 전수빈 선생님